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년 12월 14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요. 주말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면서 월요일 장은 조금 분위기가 좀 예상할 수 있었죠. 일단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셌고요. 대체적으로 컨택 관련된 코로나 피해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안 좋은 장세였고, 지수는 양시장 보합 정도, 보합 정도 마감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장의 특징은 이따가 시장 체크하면서 이제 주요 종목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그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부 측에서 오늘도 이제 역시나 이제 방역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항체 치료제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기자단에.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저도 이제 직접 이제 들었는데요. 셀트론 항체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을 마쳤고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이 이제 마무리되고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식약처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할지 여부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직접 정부 당국자의 어떤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임박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셀트론 그룹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넥신이 그 조금 당황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백신 변경된 이제 공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기존의 어떤 백신 임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버전, 변이와 변종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그 후보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시장에서는 제넥신의 주가가 좀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 시나리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얘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려서 어떻게 좀 회피하고자 하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또 이제 며칠 날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주 말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항암제 섹터가 상당히 셌습니다.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녹십자셀, 유틸렉스, 앱클론, 박셀바이오는 이제 무증 소식까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항암제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붙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시장의 어떤 장세 변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제넥신의 대응 전략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부터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28% 하락해서 276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이제 코로나 그 재확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건 거의 미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세구나 시장이. 오늘 수급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도 한 7천억 팔고 외국인도 한 3,600억 팔았는데 개인이 이제 1조 원을 순매수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완전히 쌍끌이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으로 마감했고 코로나 확산이라는 그 악재라는 부분도 반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마감했다. 시장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 대기 수요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한간에 요즘은 이제 전문가 집단 쪽에서도 슬슬 이제 매도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내년도에 대한 어떤 이익 수준을 뭐 넘어서는 밸류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근데 눈과 귀를 닫고, 예, 저도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이제 들으려고 이제 시간을 쓰는데요. 그 근거가 이제 뭐고, 예, 어떤 논리로서 이제 그런 의견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여전히, 예, 지금 섣불리 여기 4차 하면, 예, 다시 탑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싶어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탐 대실이죠. 예, 여기서 뭐, 좀 과열됐으니까 좀 정리하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산다. 이건 소탄 대실이에요. 소탄 대실. 예, 결국은 재탑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큰 파동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의 어떤 본능적인 거는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하고, 예, 뭐 그런 게 이제 본능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부분인데, 성향인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게 결국은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질이고, 예,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거대한 장세이기 때문에, 예, 그냥 조정 그냥 견딘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정 올 것 같은데 그냥 견뎌야 돼요. 괜히 하차하지 말고. 아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른 전략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신흥부자의 어떤 이번에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제가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저도 이제 기관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리스크를 빠져나가는. 근데 저는 여러분과 동등한 어떤 입장이에요. 이번 주식시장 장세 속에서 큰 부를 쌓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있고,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목표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같아요. 제가 어디 뭐 기관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말 저는 투자라는 거는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지금은 시장에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예, 같이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예, 하락 종목수가 865종목이니까 2배가 많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440종목이니까. 근데 와우,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오늘 뭐 빠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시총 상위 1, 2위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랑 셀트론 제약이잖아요. 강했죠. 시젠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6.9% 강했지 않습니까? 수급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란히 1, 2, 3위가 코로나 관련 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을 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걸로 볼 수 있고요. 시총이 한 20, 30위권에 있는 코스닥의 주요 항암제 기업들도 세게 치고 오르면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정말 세다. 예, 정말 세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현금화 좀 시키고 팔고 좀 기다려보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셨죠? 조정 견뎌야 된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견뎌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 단기적으로. 예,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보더라도, 예, 상승세가 굉장히 뭐랄까요,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형태고요. 코스피 지수도 주봉, 월봉, 예, 안정적인 형태로 뚜렷하게 강사장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밸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시장 전체적인 밸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수급,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개인이 1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한 750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좀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특징적이었는데, 수급이 오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점은 주요 이제 테마단으로 움직인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된 음압병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는 거래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렸고, 재택근무 이런 것들,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단으로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기업들이 최근에 박셀바이오 20%, 오늘 이제 무중 발표하면서 앱콜론도 9%, 지금 카티 세포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혈액학회에서 이 미국의 주요 이제 기업들이 임상 좋은 걸 이제 또 발표하다 보니까 또 같이 또 분위기를 몰이하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도 내년에는 NK 세포 항암제 해다 이런 어떤 보고서가 또 발간되면서 결국은 이쪽 섹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유틸렉스도 한 6% 튀면서,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자주 좀 체크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이게 8월 요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홀딩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고, 사실은 다음 넥스트 바이오 장세를 준비하는 측이 아무래도 이런 시세를 좀 만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 없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임상도 잘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임상도 이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기업으로서 임상 이상만 마치면 상용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세포 치료제는. 그런 부분에서 섬생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그 세포 치료제, 항암 세포 치료제 기업들이 이상 마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으로 좀 넘기겠구나. 그러니까 명분은 분명해요. 띄워도 아무 문제가 없거나 명분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NK맥스라든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이런 유틸렉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뚜렷하고 밸류도 낮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안 띄우지 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해먹고, 그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화두니까 거기 다 해먹고 나서 이걸 올리려나 보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근에 급하게 이제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포문을 이제 박셀바이오가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섹터 내 항암제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첨생법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인데 사실상 거의 움직이질 못했죠. 올해 이제 바이오가 막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선두권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아무래도 바이오 장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다른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이오 지수를, 제약 바이오 지수 자체를 끌어올려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스타트를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이죠. 파이프라인 굉장히 우수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기어이 진짜 그 좋은 종목은 이 종목 진짜 파이프라인 가치 좋은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교해서도 이런 종목 결국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트론 바이오는 조금 제게도 의미가 좀 큰,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종종 물어보셨는데 계속 홀딩 의견 들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어떤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CM 생명과학도 이게 이제 임상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떤 임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뭐 그 완전 관해가 이제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소식 자체가 항암제 쪽으로. 그래서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시세를 여기서 완전 꺼트리지 않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일부는 가져가 보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내 대표적인 항암 세포 치료제 이제 기업이죠. 녹십자 셀.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 튀기면서 장대 양봉 서고 추세가 반전되면서 이제 시세를 좀 분출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카티 치료제를 이제 임상 진입하는 그런 굉장히 향후 무서운 저력을 뽐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는 스마트 리포트에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에 이제 제가 분석했던 종목들을 좀 찾고 싶으시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 유튜브 채널 요 메인 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요 돋보기 모양 있죠?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검색 이렇게 할 수 있게 뜨거든요. 여기다가 녹십자 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제가 녹십자셀 여기서 보시면 국내 카티 치료제 기업이 탄생하는가 최장암 100% 사멸 해가지고 3개월 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요 27분짜리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종 이렇게 스마트 리포트에 이제 분석했던 종목들을 또 체크해드리는,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종종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종종 체크해드리는 부분들도 보시고, 첨생법 관련해서 이렇게 녹십자 랩셀, NK맥스를 이제 4개월 전에 분석해드렸던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활용해서 제 영상이 한 400개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4, 5개월 전에 있는 영상들 찾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 모양 누르셔가지고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틀렉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이렇게 4개월 전에 또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녹십자셀도 이제 추세가 반전된 흐름, 그리고 NK맥스도 마찬가지예요. NK맥스도 이제 종종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니 이 종목이 빠질 이유는 없는데 악재도 없고 호재만 강력한 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빅팜과 이제 같이 병행 임상도 하고 그런 호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른 거죠. 시세를 누른 거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고 이제 원래 준비했던 우리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차례구나 하면서 주포들이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명분이 뚜렷하니까 지금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항암제 기업들이 사실상. 그래서 코로나 뭐 개발한 데 가지고 막 띄운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팔았죠. 예. 코로나 관련주 가는데 이런 것들 안 가니까 이런 구간에서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셨지만 팔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뭐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스코테 같은 경우도 항암제 관련 기업이긴 한데요. 사실 뭐 면역 항암제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시세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 분석해 드리고 나서 시세가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부근에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그냥 이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아니 이게 여기서 뭐 한 20-30%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요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까 이제 그런 항암제 업체들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더 업사이드가 또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전략 자체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팔면 좋죠. 근데 머리끝에서 판다는 생각을 가지다가 괜히 이제 더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기회를 못 잡는 기회비용의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그 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올린 것들은 업사이드가 별로 안 커요. 뭐 시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매도를 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 그런 종목군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보다 더 현명하다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박셀바이오도 이제 오늘 무중 발표하면서 20% 급등했는데요. 사실 지금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무중까지 발표하고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제가 너무 빨리 매도 관점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지금 부분부터는 파셔가지고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 있고 업사이드가 클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앱클론 같은 경우도 오늘 9% 튀었죠.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최근에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에 좀 편승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앱클론은 좀 부정적이에요. 예, 항암제 계열로 같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띄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다른 항암제 기업 대비해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이제 시작하는 것들 많은데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손도 안 탄 거 많은데 손 탔다는 건 이제 그런 이슈가 막 뉴스화 돼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붙어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본전만 넘으면 팔겠다는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후순위다. 이쪽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은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시장에서 잘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시켜 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어요. 오늘 뭐 코로나 그 확산의 어떤 영향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 삼성바이오 셀트론도 이제 뭐 한 1% 내외 정도의 어떤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일부 시총 상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마감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었네요. 셀트론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론 그룹주는 오늘 뭐 무난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셀트론이 그래도 플러스 유지하다가 막판에 좀 흘러내더라고요. 그래서 0.97%, 1% 정도 약세로 마감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약간의 어떤 정거장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큰 명분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밑골이 오늘 한 1.8%까지 밀렸다가 1.3% 강세로 마감이 되어졌고요. 최근에 가히 뭐 거의 한 2배 올라가잖아요. 지금 한 2달 가까이 만에 한 달 보름 만이죠. 한 달 보름 만에 지금 시세가 2배 튀었죠. 그래서 시총 10몇 조짜리가 2배가 튀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24조 수준이죠. 어마어마한 진짜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진짜 셀트론 그룹주는 정말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의 시즌 느낌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고공권에서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고요. 그만큼 투심 자체가 견조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론 제약보다는 현재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주가적인 메리트가 더 높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넥스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쪽이 또 미용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노이즈가 덜한 거, 메티폭스나 이런 것들은 좀 보톡스 쪽은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건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리메드 정도가 조금 더 깔끔하죠. 그래서 내년도 내다볼 때는 리메드가 자리도 좋고 괜찮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녹십자가 움직였습니다. 10% 급등하면서 와우, 여기서 이제 치고 달리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이제 상승하고 움직일 때마다는 이 시련의 관점으로 가지라는 말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넥신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어떤 팩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19 백신 GX19에 대한 어떤 변경 임상 그 내용이 이제 공시로 나왔었는데, 무반을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백신, 기존의 어떤 백신 임상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백신 임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현명한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한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넥신 변종의 대응 물질로 코로나 백신 개발 돌입, 기존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공시가 나온 게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 끝나고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이 좋은 내용과 조금 악재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내용을 이제 동시에 내보내는 것 같아요. 시차를 좀 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개발 전략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효능이 이상하다든지,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이 개발 전략의 어떤 그 수정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효과가 확인된 새로운 어떤 후보 물질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시장 판단에 맡기는 문제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달라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단에서 아마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일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걸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망 수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은 조금 투매성의 어떤 물량,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중에 볼 때도 누가 툭툭툭툭 던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던지는 건데, 내용 자세히 한번 보죠. 제넥신은 지난 10월 임상 1상을 마무리한 GX19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종료하고, 종료입니다. 업그레이드 물질인 GX19N, N이라고 이제 붙였네요. 더 N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GX19N 임상은 건강한 성인 170명 대상으로 진행하며 임상시험 기관은 총 8개 참여한다. 그래서 기존보다 이제 늘어났고요. 제넥신에 따르면 기존 GX19 코로나 백신은 임상 1상에서 해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양호한 데이터를 보였다. 1상에서. 하지만 이제 제넥신은 GX19의 2상과 3상 진행보다는 업그레이드 물질의 임상을 선택했다. 제넥신은 3차 확산 사태를 볼 때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보다 효능이 더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결국은 기존 임상이 유사한 수준이고, 이제 다른 어떤 해외 제약사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속도 면에서 훨씬 뒤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 백신을 지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가 조금 더 차별화된, 지금 결국 정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임상의 진행 자체를 정부와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아마 전략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건 당연히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걸 완성했을 때 정부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백신하고 차별화된, 그러니까 지금 뭐 변종이나 변이 같은 이런 변이가 이제 상당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특화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물질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게 추후 이걸 이제 정부로서 사들이거나 활용하기에도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효능이 좀 더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걸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간 제넥시는 GX19 코로나 백신과 함께 코로나 변이 및 변종에 대응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물질 GX19N을 개발을 진행하고 전임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사도 났었죠. 짚어드렸었죠. 회사 관계자는 GX19 데이터는 다른 기업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하지만 해외 경쟁사는 시간상 앞서간 만큼 향후 임상을 진행해 똑같은 수준의 백신을 출시하는 것은 시장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업그레이드 효과를 지닌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고,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해왔네요. 결국 정부랑 같이 했다는 거죠. 그 효과를 확인했다. GX19 코로나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도 식약처와 GX19N 새로운 이 물질 요거 코로나 백신 임상과 관련된 논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넥시는 GX19N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을 2상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식약처의 반대로 임상 1상부터 시작한다. 사실 뭐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물질이니까 안정성부터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제넥신 관계자는 GX19N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변이와 변종에 대응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1상부터 실시하는 대신 식약처가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GX19N의 임상 1상은 10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은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많이 좀 의지가 꺾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좀 승인되고 이제 상용화되는 접종되는 그런 백신이 있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걸 진행할수록 이제 자금이 투입되고 제넥신이 뭐 큰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데 결국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정부의 입장, 결국 정부가 나중에 구매를 해주게 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냉정하게 따지면 일단 시장에서는 어떤 신약이나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매겨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한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매도 수급으로 아마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발생했죠. 거래도 이제 발생했고 270만 주에 9.8%까지 빠졌다가 이제 종가는 한 6% 정도 이렇게 마감됐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수급적인 큰 어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측에서도 수급이 크진 않았고 오늘 개인들의 어떤 약간 투매성의 어떤 물량들이 좀 이렇게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건 개인이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백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와 있었던 약간 단기적인 수급이 빠졌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한 6% 정도 밀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넥신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임상이 이렇게 중간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을 많이 맞이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를 정해놓으면 저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안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세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제가 뭐 한 7, 8만 원에서 이제 많이 추천드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수익권이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를 나중에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또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낮은 가격에 사신 분도 계시고 높은 가격에 사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하는 게 꽤나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에 대한 어떤 전략은 굉장히 뭐 냉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넥신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뭐 매도해야 되고 그냥 홀딩해야 되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일괄적으로 제가 뭐 매도하세요, 홀딩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 예, 옳은 어떤 제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 뭐 부실한 종목이나 굉장히 뭐랄까 백신 빼고는 뭐 껍데기다 이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핵심이었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 가치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10주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일상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 나오려면.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심리,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한풀 꺾이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1차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막판에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예, 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 뭐 항암제 업체들 막 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유틀렉스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은 이제 막 튀는 것들 보이는데 결국 이제 장세가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운용을 해도 충분히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기적인 홀딩 관점인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출렁출렁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백신 보고 들어온 수급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는 수급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물량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단기적으로 아이고 백신 기대감 꺾였다 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게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이 기업 원래부터 이 본업 자체, 하이루킨이라는 항암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분명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밸류 수준이 기본 본업을 가치를 매기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제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 비교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기적인 홀딩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중기적인 홀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전략을 드린다면 이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의 유럽과 이제 미국의 판권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 네오이문테크의 상장을 이제 내년에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상장을 하는 시점 부근에까지가 제가 볼 땐 중기적인 홀딩 관점으로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조금 전략을 드린다면 드리고 싶어요. 요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제넥신에 대한 어떤 매도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도 만들어 뒀거든요. 네, 스마트 리포트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놨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예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전략을 드리는 거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 드리거나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장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운용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맞고, 혹은
중기적인 홀딩, 이 기업의 이제 기본 본업 자체를 이제 여러 번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이게 고평가돼 있거나 높은 수준까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은 하이루킨, 그거, 판권을, 미국 유럽 판권을 갖고 있는 네오미는 테크가 상장하는 시점 부근에 기대 가치를 받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때쯤까지 홀딩하는, 그때쯤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뒤늦게 보셔가지고 제넥신에 대해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매도를 하셔서 손절을 하시게 됐다면 좀 뭐랄까요,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좀 표하고 싶고요. 분명 그 이상으로 또 이제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분석해드리고 아마 제시해드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모쪼록 지금 조금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너무 실망하거나 좀 한풀 꺾이시거나 힘이 좀 꺾이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 분석해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종목이고 훌륭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 무조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 드리는 거는 최대한 지금의 어떤 장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조해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움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이제 대책본부장님이시죠? 이분께서 이제 항상 브리핑 하시는데, 근데 요즘 부쩍 많이 좀 많이 흰머리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부 당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병원선, 의료계 일선에서 간호사, 의사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진짜 피로감도 많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고, 정말 역대급의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전쟁 제외하고, 그만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게 치료제와 백신밖에 없죠. 그 무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셀트론입니다. 네, 여기 오늘 브리핑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셀트론 이제 질문 들어오니까 셀트론 임상 이상이 종료됐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고위험군 중증 가는 걸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관련된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정은경 이제 질병청장, 항체 치료제 이상 끝나 자료 분석 단계다. 중증화 예방 기대가 된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임박 주목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어떤 내용을 발표했고, 이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항체 치료제 개발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항체 치료제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경증 환자에게 초기 투여하면 중증 진행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증 단계로 진행될 우려가 큰 고위험군에 투여할 경우는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개발 과정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생각했지만, 셀트론이 진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굳이 임상을 고위험군, 그러니까 몇 세였던가요? 55세 이상이었나요? 그렇죠. 55세 이상의 기저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만 환자를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사실 빨리 스피드를 내고자 했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진짜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접근보다는 처음부터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한테 써야 된다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한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다른 글로벌 빅팜들은 릴리사나 리제네론사는 막 중증도 하고 경증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냥 예? 뭐 고위험군한테만 임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시작부터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서 뭐 셀트론처럼 중증 이제 경증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로직을 정확히 초기 임상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예, 뭐 주말 상간에 이제 셀트로니즘 책 완독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느낌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역사 전무후무한 기업이자 서정진 회장님은 전무후무한 경영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5월달부터 드렸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요걸 들으면서 질병청장이 이제 브리핑 듣고 있으면서 확 스치더라고요. 네, 머릿속으로. 셀트린 맞아. 돈 벌려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게 하려고 했으면 임상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약을 진짜 제대로 만들겠다 이걸로 해온 거죠. 결국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젊은 사람? 고위험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만 골라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져. 당연하잖아요. 스크리닝 하니까. 이제 저도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표 이제 이낙연 이제 대표가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추진할 때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라고 밝혔다. 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발언한 게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서정진 회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런 어떤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그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 솔루션 그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진짜 이런 거죠. 결국은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번에 이제 청와대 이제 청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 이게 현재 지금 9,405명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을 위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낙연 이제 전 총리 대표가 지금 한 얘기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 개정해야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 오전 5시 정도 이제 나온 그 권기성 셀트론 연구개발 소장이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분 요즘 인터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죠? 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한번 또 알아봤는데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셀트론에서 이제 스카웃이 왔는데 처음에 거절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이제 유학 중이셨는데 많은 빅팜 이런 데서 이제 제안이 왔는데 셀트론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고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왜 이 회사로 이렇게 오게 된다면 임상 데이터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오기로 이제 자기가 마음 먹고 이렇게 왔다고 그런 일대기가 이제 어디 그 기사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이 굉장한 내실이 있는 기업으로 이제 왔던 거죠. 예, 그걸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감각으로 이제 봤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합류를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이제 오늘 인터뷰 내용 간단히 보면요. 현재 3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분석이 진행 중이며 3상에서는 700에서 1000명까지 피험자를 모아서 예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이상에 대한 어떤 분석이 이제 3상 나아가는 예방 임상 나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요 예방 임상 쪽에서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 그때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임상 거기다가 해서 아마 요거 하게 되면 아마 연락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신약 개발 속도가 빠른 비결을 묻자. 권 전무는 연구개발본부 인원이 230명이 총 동원돼서 스탠더드 타임라인을 3분의 1로 단축했다. 정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메르스 항체치료제, 독감 항체치료, 치료 신약, CTP27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요. 릴리사나 리제로는 절차 다 무시하고 왔어요. 예, 막 1, 2, 3상 동시에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론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왔어요. 빠짐없이 다 거쳐왔어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속도가 이 정도라는 것 자체는 이런 회사랑 같이 비슷한 절차로 왔으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여기는 특수하니까 미국은 사람이 지금 엄청 이제 사망하고 하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거기 절차를 뭐 다 지킬 수 없다. 근데 야 보편적으로 해외에서 약을 이제 가져다 쓰려고 할 때는 리제노나 일리알릴리께 선호될 수 있을까요? 이게 셀트론이 선호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밀어붙이면 누가 진정 1등일까요? 예, 뭐 1등이 이제 큰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닐 테지만 당연히 인류를 살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어쨌든 여러 어떤 부분을 비교를 하더라도 완벽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셀트론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건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시장에. 예,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정말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요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네.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한 경험 덕분에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다.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약을 개발한 제약바이오사가 전 세계에 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이 단시간 내 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걸 승인 단계까지 가서 승인까지 됐다. 이거 엄청난 자산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제일 셀트론으로서는 이거는 숫자로 보이지 않겠지만 야, 이게 핵심 아닐까? 예, 저는 이제 인터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는 항체 하나로 치료제를 만드는 단일 클론 항체인 것이 특징이다. 두 개의 항체를 섞어서 투여하는 칵테일 방식보다 성공 시에는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이제 권기성 이 본부장 자주 강조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용량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 공급량을 늘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치료제 투자 지금 한 2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선구적인 지금 역할을 바이오 산업에서 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치즈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양도세 관련된 이제 회피 물량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과거 이제 2018년도 한번 보죠. 2018년도 이제 연말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 이때 대주주 조건이 한 10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막판이 되니까 12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이 물량이 개인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받아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물이 나오는, 수동적인 어떤 매물이 나오는 거는 악재가 없는데 양도세 회피 때문에 나오는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이 잘 그냥 받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17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개인들 매도, 요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대로 받아갔죠. 시세가 뭐 크게 무너지거나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12월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까지 정도가 이렇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세가 근데 꺼지지 않죠.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개인들의 물량 나오고 시세는 뭐 그렇게 무너지진 않고. 올해는 이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시세를 망가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흐름상, 분위기상. 그리고 연말에 가까울수록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긴급 승인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적인 측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량이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세가 꺼지진 않을까 하고, 밑으로 빠지면 사겠다는 수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공매도들도 지금 쇼커버 하는 물량들 지금 특달같이 지금 째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서 본다면 저는 시세에 크게 변동사항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 대주주 회피 물량 얼마나 나올 것인가. 셀트리온 그룹 올해 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뭐 월말에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현재 주가 상태가 정배열 상황 속에서 역대급의 재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에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 외국인이 이제 소화를 하거나, 기관 외국인이 소화하거나, 이제 개인들의 어떤 대기 매수세가 즉시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전략의 변화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지난 추석이었죠?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해드리죠. 일단 뭐 주식 차익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요, 이 직계 좀비속이에요. 본인이 여기 있다면 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그리고 자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우자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목당 10%, 종목당 이거 이제 이게 아니죠? 3억 아니죠? 10억으로 됐죠? 유지가 됐죠? 그래서 종목당 10억 이상 합쳐서 갖고 있으면 할아버지, 나, 아들내미 뭐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갖고 있으면 합쳐서 양도세 기준이 되고요. 이익금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매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매입 단가가 이제 계좌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매입 단가와 내년에 이제 팔게 되는 가격, 그 차액, 그게 이제 그 과세 표준입니다. 결국은 양도세 매기는. 그래서 평단가 높은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단가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한번
예, 사고 파셔가지고 뭐 평단가를 좀 높여놓으셔도 되죠. 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매도하는 가격 그 차액이 양도세 내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평단가를 뭐 차라리 그냥 높여놓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은 것 같고요. 이제 대주주에 그냥 뭐 난 포함되겠다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번 예, 매매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높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10억 이상 종목당 10억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로 기준이 돼가지고 양도세를 내는데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냐? 직전 사업연도 말, 예, 올해로 치면 이제 12월 30일이죠. 결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갖고 있으면 기준이 되죠. 28일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고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말일 28일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 관계인 이제 범위를 보면 일반 대주주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속, 뭐 특수 관계 법인, 특수 관계 법인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예. 직접 또는 친족 관계 뭐 이런 쪽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포함이고요. 이제 최대 주주로는 이제 이런 어떤 6촌, 4촌 이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주주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 이제 법인 많이 없다 치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배우자의 부모가 보유한 지분, 뭐 사위, 며느리 이런 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도 합산 안 해요.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이제 3억 원 미만은 22%, 그리고 이제 3억 원 초과되는 부는 27.5% 이제 누진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달력으로 체크를 해드리면 올해 이제 12월 30일 1일은 이제 휴장이거든요. 그리고 31이 폐장일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요날 결제 기준으로 예, 요날에 이제 가격으로 수량 곱해서 10억 이상이면 대주주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날까지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요날까지 매도할 때 넉넉하게 뭐 9억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이틀 동안 올라버리면 이거 10억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버퍼를 좀 둬가지고 예, 뭐 9억이든 뭐 이렇게 9억 3천이든 뭐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질문하신 거 셀트론 그룹주 어떻게 됐느냐. 예, 제 주변에도 이제 꽤 계신데요. 저는 일관되게 똑같이 답변을 드려요. 세 종목으로 분산하시면 된다. 한 종목당 10억 미만으로. 그러면 웬만큼 아니 뭐 한 50억 100억 가지신 분들은 또 고민스럽겠지만 아니 뭐 잠깐 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게 저는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셔도 되죠. 근데 굳이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드리면 3사로 나누는 게 제일 저는 깔끔하다 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갖고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업종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장중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시장 안에서의 어떤 섹터 안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면 더 낮은 가격의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주식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예, 그 로직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뭐 제 생각의 플루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작년에 저는 올해 2020년에 어떤 투자 전략 자체가 제약바이오 시장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작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석을 많이 했어요. 예, 뭐 그래서 막 자료 막 만든 것만 해도 뭐 PT로 막 수백 페이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저는 제약바이오가 크게 뜰 거고, 업종 자체가 거기에서 어떤 종목군이 핵심일 것이라는 것들을 좀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그룹주였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장사가 이제 강한 상승기를 맞이할 것을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실적 성장, 그리고 항암제 기업들의 임상 모멘텀, 그리고 첨생법 시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3년 만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이제 2년 넘게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쉬었기 때문에 대시세가 이제 나올 차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업종에 어떤 일대 변화가 발생했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움직이는 어떤 메이저들도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준비해 오고 있었던 메이저들이 준비해 오고 있었던 어떤 모멘텀 큰 어떤 그런 종목군들 대신에 코로나 관련주로 자금 집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시세를 굉장히 분출시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젠, 신풍제약 같은 기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해당 코로나 쪽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린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니까 결국은 메이저의 자금이 이동하는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그게 바로 기회거든요. 그래서 기존 매매들이 준비해왔고 올해 시세를 분출시킬 계획이었던 것들을 최근에 슬슬 띄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이 준비해왔던 종목들을 주로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박셀바이오 9월 23일 날 이렇게 또 올려드렸잖아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첨생법, T세포 면역 항암제 해서 8월 14일 날. 그래서 녹십제 랩셀이라든지 NKMX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메이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이저들이 준비했던 종목군들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수급이 나오면서 이동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 기업은요, 시세가 짧고 강렬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치고 다닐 땐 정말 어떤 투자들은 정말 신약 막 정말 몰빵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 너무 가치가 너무 훌륭해 이러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순식간에 수십억 부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진짜 무섭죠. 진짜 신약 기업들 있잖아요. 신약 기업들 투자를 어떤 한두 종목에 거의 몰빵을 해가지고 거의 막 레버리지도 막 풀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수십억을 만든 사람을 봤다니까요. 여러?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진짜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 순식간에 그냥 신흥 부자는 순식간에 돼버려. 6, 7개월 상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굉장히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가족분들하고도 저는 제 주력 종목들을 공유를 해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하거든요. 본가 처가 쪽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같이 그렇게 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은 대중들이 가장 환호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증시를 움직이는 거대 심리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가 이 신약 분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증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대중이 선호하는 것이 강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메이저들이 대중이 가장 환호하는 것을 가진 기업을 찾고 그러한 기업을 띄우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신약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컨셉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펀더멘털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차트 수급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둘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하고 투자를 하고 매매합니다.
때론 길게 가져가기도 하고 짧게 가져가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저의 스마트 리포트와 유망주 리포트, 이제 멤버십 드리는 이쪽의 종목은요,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전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리 이 정도 마무리 하는데요. 바이아로 시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뭐 나올 물량들도 꽤나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이제 아주 베스트하게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많은 시간을 쓰셔서, 이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10년에 한 번 오는 엄청난 기회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 거 내년에 놓으시고, 예, 다닐 거 내년에 다니시고, 뭐 살 거 내년에 사시고, 지금은 주식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분명 향후 20년, 30년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길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며,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